안녕하십니까. 취업 한파 속 여러분의 한 줄기 빛이 되어줄 취업 청문회 사회자 이준하입니다.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취준하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하고 고민 중이신 질문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. 현실적인 취업 컨설팅의 대명사, 폭풍우 속의 우산,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존재 우리 공돌이 현직자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번 시간에도 정말 유익하고 좋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말들을 준비했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일단 취준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개인적으로 25년도 하반기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시기는 아니었다고 보이거든요. 물론 아직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면접 시즌 중이어서 정확히 데이터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엄청 어렵다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26년이 됐을 때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빠르게 마스터 자수라던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궁금한 사항들은 공돌이 현직자 채널 올인원 패키지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. 인스타에서 책, 전자책 구매하셔서 읽어보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바로 취업 청문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대표님께서 취준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할 것 같은 것과 가장 안 할 것 같은 건 무엇인가요? 취준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전 학부연구를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. 그 학부연구도 요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학부연구가 뭐 논문 리서치만 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핑계인 게 본인이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. 이런 분도 봤어요. 제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메일 몇 개 보내보고 안 된다 뭐 대학원 갈 거 아니면 우린 안 받아줘요 이런 자대 교수님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타대에 메일을 보내서 하신 분도 봤어요. 저는 실제로 그 정도 해야 남들이랑 다르게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타대 가서 할 뻔했지만 이제 취업이 바로 돼버리셔서 안 가신 분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결국 누군가는 하고 누군가는 그냥 포기한단 말이죠. 저는 만약에 돌아가면 학부연구를 어떻게든 할 것 같고, 특히 뭐 반도체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한 학부연구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거는 뭐 맨날 말하지만 교육이죠. 그럼 저도 하나도 듣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라리 그 교육란에 그런 걸 쓸 것 같아요. 삼성전자, 예를 들어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에서 냈던 논문들에 대한 리서치, 뭐 혹은 뭐 특허 땡땡 특허에 대한 스크랩 이런 거를 차라리 그 란에 쓸 것 같아요. 네. 교육은 그냥 수동적이죠. 이것도 면접에서도 말하기 좋거든요. 그러면 공백기 때 뭐 하셨어요? 혹은 뭐 취미가 뭐예요? 이런 거 말할 때도 저는 특허 읽는 게 취미다. 뭐 그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고, 왜냐면 이력서에 적어놓으니까 그 특기사항 뭐 이런 데다 적을 수 있거든요.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지금 돌아간다. 그런 취미 들으면 확실히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해요. 기억에도 남고 면접에서 이런 거 많이 제가 그 컨설팅을 하는데 실제로 질문 들어오는 건 보통 이래요. 그럼 원래 그런 거 자주 보냐? 또 뭐 봤냐? 약간 이런 식으로 특히나 연구개발 쪽에서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관심도 자체가 다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. 네. 여러분도 지금 그 시절에 있는 지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 덕후처럼 보이는 자소서가 실제로 합격에 큰 영향을 주나요? 회사 덕후라는 표현이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건 있어요. 이런 분들이 지원 동기 쓰라고 했더니 이 회사는 1993년부터 뭘 만들면서 세계 최고의 1등을 해왔고 그래서 나도 함께 성장하고자 지원했다를 회사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. 자기소개서 초안 보면 다 그렇거든요.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본인 학벌이 연고대 이하다 그렇게 했으면 떨어집니다. 무조건 떨어져요. 무조건. 설령 붙었다고 한들 최종 합격하기 쉽지 않아요. 그래서 회사 덕후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그것도 전 동의하거든요. 그렇게 해야 된다.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문항에 뭐 삼성그룹의 3번 문항은 이제 사회 이슈 문항인데 사회 이슈 문항에서조차 저는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 형태로 컨설팅을 해요. 그러니까 회사 덕후처럼 보여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제가 말하는 뭐 포부형 지원 동기라던가 성장 과정도 그렇고 직무 적합성도 그렇고 모든 문항에서 직무 관련한 소재를 쓰는 거 이게 전부 다 회사 덕후처럼 보이는 거라고 저는 보고 매우 유의미합니다. 다만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회사 자랑, 회사 설명, 막 매출액이 얼마고 막 이런 거만 쓰시거든요. 네. 그런 거는 아니다. 그런 건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회사에 정말 관심이 있어 보이고 내 회사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면 또 기억에 남을 것 같긴 합니다. 그래도 매출액과 회사가 짱이다는 쓰면 안 돼요. 그렇죠. 너무 직접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. 네,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
간절함과 건강한 포기 사이에서 대표님은 취준생들에게 어떤 균형을 조언해 주시고 싶으신가요? 자기 객관화랑도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. 간절히 원하는 분들은 너무 많고 누구나 원하고 그래서 건강한 포기가 필요한 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 석사 연구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R&D를 가야 해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건강한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삼성 하이닉스급의 대기업에 가고 싶다. 근데 내가 석사임에도 불구하고 학벌이 그렇게 좋지 않다. 혹은 뭐 학점이 좋지 않다. 라고 하시면 당연히 건강한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확실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네요. 그렇죠. 어찌 보면 자기 객관화랑 또 일맥상통하는 네, 말입니다.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원하는 회사의 인재상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느낌으로 자소서를 써도 괜찮을까요? 그 인재상을 물어보지 않는 회사에서는 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. 왜냐면 인재상이라는 건 굉장히 올드하고 낡고 진부하죠. 뭐 열정, 도전, 뭐 신뢰, 뭐 추인의식 약간 이런 건데 그런 거는 굳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MG 마인드로서의 대변을 할 수 있는 나는 MG가 아니에요라는 걸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협업이라는 워딩이 있는데 사실 협업도 매우 진부하잖아요. 컨설팅 할 때 표현인데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.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유관 부서와의 협업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모든 부서가 업무를 할 때 혼자 하지 않거든요. 네, 그런 부분을 타겟하는 거. 그래서 인재상 내용에 뭐 협업이나 뭐 팀워크 관련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의 역량이나 경험을 거기에 맞춰서 쓰면 되고, 근데 없다면 굳이 쓸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근데 그 외에 뭐 하나에로스페이스 같이 인재상 질문이 있는 회사가 있어요. 근데 거기는 반드시 딱 맞춰서 써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대부분의 취준생분들이 하시는 생각은 원하는 인재상이 딱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. 그 인재상이라는 거를 저는 아예 고려를 안 합니다. 아... 네, 보통 고려 안 해요. 그 정도로 막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네, 되는 전혀 거예요.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. 다음 질문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접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합격률을 높이는 필살기가 있나요? 있죠. 그 지지난 영상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책에서 얘기했던 거예요. 그 목걸이를 주머니에 넣고 앞에 계신 면접관이 똑같은 목걸이였거든요. 그 똑같은 거 메고 일하고. 그러니까 이런 그 면접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그런 거죠. 인상 깊은 멘트를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. 그냥 그 차이인 것 같아요. 마지막 말을 하라고 해서 또 다시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준비를 안 해가면 그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.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정리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 책에서도 나와 있고 제가 항상 1대1 면접 컨설팅을 할 때도 그 부분을 잡아드리는데 항상 최대한 마지막 말은 인상 깊은 점을 남길 수 있게끔 하는 것. 그래서 본인이 전략을 짜야 돼요. 자기에 맞게.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짰었던 거. 인상 깊게 남으면 당연히 점수가 똑같아요. 예를 들어 점수가 똑같은 지원자가 있어서 얘 뽑을까 할 때 면접관들이 근데 얘는 이랬었지가 될 수가 있는 그 지점이 필요하다.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정말 좌우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 똑같이 난 이랬고 이랬으니까 뽑아주세요 이것보다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딱 남기고 오면 오히려 그 지점이 얘 아까 그랬던 친구 아닌가 라는 지점으로 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굉장한 꿀팁이라고 결국 생각합니다. 사람이 평가하는 거다 보니 그거를 염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공대생의 경우 연구개발 직무와 생산 품질 직무 중 커리어 발전 가능성이 더 높은 쪽은 어디인가요? 극단적으로 커리어 발전 가능성은 사실 연구개발이 맞죠. 극단적으로. 모수 자체가 생산 쪽 품질 쪽이 훨씬 많고 연구개발이 희귀하잖아요. R&D라고 하면 물론 뭐 대기업 업무가 되게 파편화돼 있어서 실제로 R&D를 입사를 하더라도 그쪽 업무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제 빅테크로 간다던가 혹은 뭐 대학원으로 간다던가 라고도 봤을 때는 아무래도 R&D가 훨씬 좋죠. 네. 근데 사실 저는 이쪽 관련해서는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들어도 어떤 얘기인지 잘 감은 안 오네요. 두 개가 나왔어요. 어느 쪽으로 하시겠어요? 이거 하시죠. 네, 알겠습니다. 취업 후에 이직을 염두에 두고 첫 회사를 선택한다면 어떤 기준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까요? 이제 이 내용이 제가 말한 우회 전략이에요. 우회 전략이라는 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학과 수업밖에 안 들었어요. 예를 들어 학점은 한 4점대인데 학과 수업밖에 없어요. 그런 분들은 서류 합격 확률이 높지 않아요. 기업이 원하는 직무 관련 활동을 한 게 없기 때문에 학과 수업은 그냥 누구나 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뻘이 낮은데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
후의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타겟 기업에 연관된 업무를 해야 돼요.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면 현대자동차 도장 공정에 대한 목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도장 공정의 1, 2차사 혹은 도장 공정 엔지니어를 협력사 엔지니어로 하는 곳을 가는 게 가장 좋죠. 마찬가지로 반도체 계열도 뭐 하이닉스라고 하면 하이닉스에 포토 공정이 있다. 포토 공정에 관련된 장비 회사를 가는 거, 거기서 공정 개발을 하는 거, 이런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. 확실하게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같은 방향성의 길로 나아가는 게 훨씬 한 번에 가느냐, 뭐 점프해서 가느냐, 그냥 그 차이인 거지. 그리고 가려면 어쨌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최대한 가깝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. 그것도 본인이 어쩌면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. 네. 오늘도 정말 재밌는 질문들과 좋은 답변들 얻어갔던 것 같습니다. 혹시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. 다음 질문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콩돌이 현직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